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세종시가 경제성이 부족해 이미 불가 판정을 받았던 KTX 세종역 설치를 자체 연구 영역 결과를 근거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즉각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도 경제성과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KTX 호남선 철도가 지나는 세종시 금남면 발산입니다. 오송역과 공주역까지 각각 22km 떨어진 두 역의 중간 지점입니다. 세종시는 이곳에 2017년 한 차례 좌절됐던 KTX 세종역 설치를 다시 추진합니다. 근거는 시가 아주대에 의뢰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입니다. 경제성은 0.86, 총 사업비는 1,425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3년 전 철도시설공단이 분석한 것보다 BC는 0.27, 사업비는 104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 부처 이전에 따른 수요와 인구 증가, 대전 북서부 주민들의 수요 등이 추가로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 계획에 반영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미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자체 용역 결과를 명분으로 재차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오송역을 관문역으로 삼는다는 합의 정신에 위배되고 유례없는 교량의 역사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체 용역 결과일 뿐이며 최소 안전 기준인 부본선도 확보되지 않고 설치 사례도 없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도 신속하게 세종역 신설 불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성 부족과 안전에 취약해 역 신설이 불가하다며 사실상 충청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역 설치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세종시의 일방적인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청주시청 신청사 바로 옆에 청주에서 가장 높은 49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주변의 조망권을 가리고 청주시 신청사의 상징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청주의 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49층 규모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앞에 3개동에 662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도로 하나를 건너 청주시청 신청사가 들어섭니다. 5년 뒤 준공되는 신청사는 15층 내지 20층 규모로 높이가 2배가 넘는 49층 건물에 가려지게 됩니다. 이제 신청사 건립이 되는데 경관이 가리니까 좀 아쉬운 문제죠.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불만입니다. 청주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시내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무심청과 우암산 조망권을 가리고 일부 단지는 상당 시간 빛이 안 들어온다며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법규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기존 세대의 입주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청주시도 아파트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의회가 동의하지 않았고 건축위원회의 층수 하향 공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지 또 높이 제한 고도 제한이 적용이 되지 않는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법 아니면 또 저희 주택법에 적합해서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세계 최고 수준의 신청사를 짓겠다는 청주시. 하지만 초고층 아파트에 가려 마치 꼬마 빌딩처럼 왜소한 모습으로 비춰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소방관은 경각에 달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 사명감을 출동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실천하는 젊은 소방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15년 차 소방관인 성주현 소방장은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휴일이면 헌혈을 합니다.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해온 헌혈이 무려 150여 회로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작은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서도 그런 주는 사랑이 정말 이제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쉬는 날 좀 이제 쉬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잠깐 시간 내 가지고 헌혈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꾸준한 헌혈 속에 찾아온 잊지 못할 선행도 있습니다. 헌혈의 집에 골수 기증을 신청했는데 7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과 입원 치료를 견뎌야 하는 쉽지 않은 치료지만 성 소방장은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수만 분의 1의 그 경쟁을 그런 확률을 뚫고서 이제 저랑 일치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너무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2200여 회의 현장 활동 속에 골든타임 내 치료가 생명인 심정지 환자를 2번이나 소생시켜 하트세이버 표창을 2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는 유일하게 도정발전 유공자 숨은 영웅 표창을 받은 성주현 소방장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이제 격려하는 그런 의미의 상이라고 생각하고서 앞으로 제 건강이 닿을 때까지 제가 이제 뭐 헌혈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그런 이제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네, 올해는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100주년에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하지만 교육계에는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일제나 구시대 잔재가 적질 않은데요.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군가나 행진곡풍의 교가에 지역 명물인 대전고에는 백제를 멸망시킨 나라인 당나라 장수의 기상을 본받자는 가사도 담겨 있습니다. TJB 류재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얼마 전까지 불렀던 교가입니다. 작곡가는 일제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노래를 작곡해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김동진. 행진곡풍으로 한국 친민 사상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한 교가는 친일파 작곡가가 만든 교가여서 바뀌게 되었고요. 지금 개정된 교가는 동요 느낌이 있어서 친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학교는 공모를 통해 새로 만든 교가를 독립운동의 역사와 함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애국 정신을 느껴보기도 하고 또 지금 그런 일제 잔재 청산을 같이 하면서 독립운동 정신을 같이 실천해보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진의 이 초등학교는 학교 현관에 있던 옛 일본인 교장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일제 식민교육을 시킨 사람이 버젓이 걸려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김동진, 김성태 등 친일 인사가 만든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가 24곳, 일본인 교장 사진을 게시한 학교 29곳,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학생 처벌 조항이 학생 생활 규정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학교도 100곳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 내 대부분의 학교들은 일제 잔재 청산에 의외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친일 인사가 만든 교가를 사용하는 충남도 내 24곳의 학교 가운데 교가를 교체한 학교는 이곳 태안 고남초등학교를 비롯해 단 2곳에 불과합니다. 교가 변경에 대해 동창회에서 논란이 거세고 일제 잔재 청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전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 명문 대전고의 교가는 백두산을 중국식 명칭인 장백산으로 당나라의 장수를 지칭한 남파라의 기상을 이어받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 승리 100주년인 올해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일제나 구시대 잔재를 걷어내는 건 학교와 동문 등 교육 공동체들이 함께 추진해야 할 소중한 과제입니다. TJB 유재일입니다.
철원을 포함한 강원과 경기 지역 한탄강 일대가 국내에서 4번째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됐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가 상생협력으로 일궈낸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강원도는 한탄강 일대를 세계적인 지질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원 최경식 기자입니다. 깊은 협곡을 따라 한 폭의 수국화 같은 경관이 펼쳐집니다. 수십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지고 깎이면서 만들어낸 비경입니다. 주상절리와 백예용암 등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화산 지형을 자랑합니다. 철원과 경기 포천, 연천 유역 등 여의도 면적의 400배에 달하는 한탄강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됐습니다. 철원 용암대지와 직탕폭포, 송대소, 경기 비둘기낭 폭포 등 26곳이 세계적 지질 명소가 됐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가 지난 2016년부터 함께 추진해온 협력 사업의 성과입니다. 세계적인 그 네이밍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좀 세계 지질 공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한탄강은 학술 연구와 관광 자원화는 물론 남북 협력의 장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철원구는 한탄강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이면 높이 35m, 길이 180m의 현수교에 올라 한탄강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총 길이 119km에 달하는 주상 전리길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탐방로도 내년 6월이면 조성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4년마다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경기도와 함께 지질 명소를 추가로 발굴하고 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CGV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낮더위는 오늘까지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아침 출근길이면 충북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이번에도 지속 시간이 길진 않아서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밤 비가 그친 뒤에도 다음 주까지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중간중간 소강 상태를 보이며 꽤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요. 월요일에는 다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높겠지만 그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당분간 먼지 걱정도 없겠고요. 이제 양산 대신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과학을 접목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잡자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바로 영국의 유명 소설가이자 외과 의사로 셜록 홈즈 시리즈를 지은 코넌 도일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과학 수사는 언제 시작이 됐고 또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충북경찰청 이상헌 과학수사계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장기 비제 사건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그 진범을 DNA 분석 기술을 통해서 최근에 찾으면서 과학 수사가 다시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다들 이제 많이 본 살인의 추억인데 이 영화 보셨나요? 예, 예전에 아주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는 않아서 참 범인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과학 수사 전문가로서 영화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당시에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고 그에 따라 그 과학 수사 역량이 좀 더 높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이 드셨군요. 연구미제로 끝날 것 같던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이제 며칠 전에 경찰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결이 됐습니다. 과학 수사로 일궈낸 성과라서 이제 더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먼저 이춘재 범행으로 네.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DNA 분석 기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희생자가 나오고 또 수사 과정에서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도 생겼습니다.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그 진범이 이춘재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돌아가신 분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과학 수사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과학 수사 그 전문가로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수사 분야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했고요. 이 과학 수사 업무는 올 초에부터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수사 분야라는 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형사 수사과와 형사과. 아, 그럼 수사과에 계셨던 건가요? 수사과에도 근무했고 형사과에도 계셨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과학 수사는 그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얼마 안 됐나요? 우리나라는 1948년 11월 4일에 당시의 치안국에 감식과가 설치되면서 과학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매년 11월 4일을 과학 수사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고요. 이후에 55년도에는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개설되면서 점차 발전을 이루다가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더불어 저희 과학수사의 역량도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현재는 그 선진국과도 어깨를 겨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저희 과학수사요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요. 분야별로 현장 감식 또 범죄 분석, 범시 조사 등으로 분야별로 전문성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기술이 그 DNA 분석 기술이잖아요. 그 DNA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가요? 1985년도에 영국의 알렉 제프리스라는 교수는 인간의 DNA에 있는 정보의 일부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5년도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여러 선진국에서는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경부터 이 DNA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도 DNA법이 시행되면서 범죄자 DNA 데이터가 구축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데이터가 많은 사건 해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NA 정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 안에 그 사람의 질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유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현재 수집되는 DNA 정보에는 유전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개개인의 식별 정보만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DNA를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범죄자가 다시 재범,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DNA로 맞춰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장에서 수집된 DNA 자료를 용의자와 맞춰볼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계장님께서는 그 과학 수사의 길을 어떻게 처음에 들어서게 되셨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 형사 분야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서 증거가 될 만한 수사 단서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사건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수사 단서를 획득하는 것이 과학수사 요원들의 업무인데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배워보고자 하는 욕심도 있던 차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현재 과학수사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갑자기 20년 동안 그 일반 그 형사나 수사과 하시다가 갑자기 바꿔서 일을 하신다는 게 참 용기 있는 도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원해서 왔습니다. 잘 맞으시나요? 예, 아주 재밌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과학 수사가 또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 좀 과학 수사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요. 그 때문에 저희 경찰 교육기관에서도 혈흔이나 화재 분석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 수사관 과정을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내 대학원에 설치된 과학수사학과 등에서 개인적으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 이제까지 해결하신 사건 중에 좀 과학 수사로 해결했던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년 전쯤인데요. 그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서 금품을 절취하는 그 절도범을 검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한 50여 건의 범행을 한 사람이었는데요. 어찌나 다부지고 재빠른지 아파트 10층 높이의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는데 한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감식요원이 현장에서 수집한 그 티끌만한 그 단서를 통해서 그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한 적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상품권 교환소에 그 손님인 척 들어가서 주인을 폭행하고 그 상품권을 강취한 범인도 그 현장에서 수집된 그 수사 단서를 통해서 그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 자세한 그 수사 기법에 대해서는 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해 주시면 그걸 안 하면 되니까 얘기를 안 해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갑자기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한데 예를 들면 그 뭐 범죄 현장에서 그 범죄자가 뭐 기침을 해서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비말을 떨어뜨렸다. 그럼 그걸로도 특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모든 범죄 현장에는 흔적이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래요? 거의 뭐 완전 범죄가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어지네요. 이제 과학 수사가 점점 더 발달을 하면. 거의 모든 강력 사건의 범죄자들은 거의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군요. 그러면 국내의 과학 수사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건가요? 현재 우리 과학 수사의 역량은 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기술을 전수하는 K-CAP 치안 한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DNA 감식 기법에 있어서는 그 예전에 설해마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선진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예전에는 감정이 불가능했던 그 쪽지문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그 십수년 전에 발생한 사건도 재감식을 통해서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겹쳐 있는 것도 이 지문을 겹쳐진 지문을 분리해서 감정하는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사람의 걸음걸이를 공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절의 각도라든지 그 보폭 등을 분석해서 영상에 찍힌 사람과 수사 대상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법보행 분석도 이미 시작이 됐고요. 또 현장에 흩뿌려져 있는 혈흔의 형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법혈흔 분석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흔적을 남기거나 하면 무조건 찾아내는 그런 기술이군요. 예, 그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 수사 기술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또 현장에 있으면서 좀 이거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보완이 필요하겠다 싶으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취지에 말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리의 어떤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국내 시장이 좁다 보니까 우리의 기업들이 그 감식 장비 개발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외제 장비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감식 장비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 그 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
과학 수사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발맞춰서 뭔가 접목을 하면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그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그 빅데이터에 근거한 그 감식 기법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전문가의 기술에 의해서 구현되는 어떤 감식 기법도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술로 대체되고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는 더 과학 수사의 역할이 커지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과학 수사 전문가로서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4, 5년 전의 기술도 이제는 그 옛날의 기술도 옛날의 기술로 생각되어질 만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많은 사건 해결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북경찰청 이상헌 과학수사계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